핵심적인 요지만 말하자면 상대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여러분이 이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단호하고 회피하기만 했을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안 좋아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상대는 이제 마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말씀드린다면 상대가 처음부터 단호하기만 회피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적 내가 만나왔던 유행 중에서 또는 내가 마주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성향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한다든지 처음 나에게 잘 대해줬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잘해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성향이라는 것은 불변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활짝 웃고 열린 자세로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처럼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기도 수월할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 무표정으로 입을 열고 있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방어적 태도로 인해 우리는 그 상대에게 다가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과 연애를 한다거나 잘 지내다가 이러한 모습을 종종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고압적이며 방어적 태도로 움츠러들어 무언가 화가 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실망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의문이 들고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를 대할 때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걱정을 가진 채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시작되는데 불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나도 불안한 감정을 토로하거나 늘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만만하게 인식되어 저자세가 되거나 관계에 대한 불균형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요지만 말하자면 상대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여러분이 나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대가 너의 이러한 점이 정말 좋았는데 너의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었어. 우리의 행동에 있어 장점을 콕 집어 말했더라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불안정인 성향에 치우치게 된다면 항상 자신을 타인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초반에 핑크빛 사랑을 만들기에는 유리하나 갈등 구조에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시켜 문제가 됩니다. 별일 아닌 문제더라도 감정 표출, 의심, 집착, 넘겨짚기, 편향 시선 등으로 나타나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상처를 받지 않게 나만의 적당한 보호가 필요한데 상대로부터 나의 자아를 안정시키고 보상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나만의 명확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 나의 감정 적절한 표현, 나의 감정 컨트롤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이해심입니다. 우리가 상대로부터 불안정해졌다면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모습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서로의 환경과 기질을 이해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로가 잘 맞다 하더라도 갖가지 환경 요인, 심리 구조 변화 등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상대로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세요. 대부분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나의 감정만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랬고 왜 저렇게 했고 이러한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너의 말을 충분히 존중해 줄 거야. 너의 힘든 감정을 이해해 주고 싶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상대의 받아들인 태도가 훨씬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감정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다한 감정이 개입되면 말투, 어조, 뉘앙스 등으로 불편한 감정이 표출되어 상대에게 기분을 나쁘게 만들거나 잘못 받아들여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명확한 의사소통의 부재, 오해로 헤어짐이 발생합니다. 주로 불안해진 우리는 서운해, 기분 안 좋아, 별로야 등으로 나의 감정을 드러내며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마음적 여유가 넉넉하고 심리적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상대에게도 안 좋은 기분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자꾸만 데미지를 입습니다. 상대도 노력하려 하거나 열심히 하더라도 힘을 빼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감정은 빼시고 이성적인 표출 방식이 필요합니다. 난 땡땡을 더 원해, 난 땡땡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시켜 줘야 합니다. 이별을 하더라도 내가 하려는 말을 명확하게 표시하려면 불필요한
불필요한 감정을 과다하게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이렇게 전달해. 너를 소중하게 바라봤고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전달해주고 싶어. 그렇기에 이별할 때도 재회할 때도 다가가는 방식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상대가 응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확신을 위해서는 노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한정 우리가 모든 걸 다 껴안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상대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내고 가버릴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갇혀 나타나는 행동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의 과다한 요구를 하거나 나에게 너무 피폐해지게 만든다면 단호하게 돌아설 줄도 아셔야 하고요. 노라는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소통 방식으로 상대에게 충고나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추후에 상대로부터 깨닫게 만들어줘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더라도 상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우리를 더 떠올리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늘 다 이해하고 포용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다는 분들은 이걸 다시금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로 나의 감정 컨트롤 능력입니다. 이러한 전달 의미가 상대에게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의 감정을 조율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에서도 내 감정이 평온해지니 다시 상대가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불안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지만 과다하게 형성되면 불필요하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찾으세요. 나의 장점을 되뇌인다든지 긍정문을 낭독한다든지 강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한다든지 말이죠. 수많은 재회 사례에서도 제가 이제 마음을 비우고 대하니까 상대가 다가와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쳐서 끝내려고 하니 상대가 붙잡아요.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덤덤하게 이야기했는데 몇 주 뒤에 울면서 전화 왔어요 라는 반응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자기 확신이 강해진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가 큰 영향을 받아 아쉬움이 남고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되뇌이셔서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나다움을 꼭 찾으세요.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재회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